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챕터 10을 그쵸 이제 배당하고 기업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은요, 좀 이제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뭐 회계사 시험이면요, 1차 시험인데 단골 꼭 나오고 2차 시험엔 잘 안 나와요. 대신 이제 일반적인 회계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쉬운 시험에서는 요 자주 나오는 그런 단골 주제예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이제 다 됐는데 배당 모든 게 동일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게 주주 가치에 더 유리하냐, 배당을 주지 않는 게 주주 가치에 더 유리하냐. 만약에 배당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 배당을 줘야 되냐, 그죠? 현금으로 배당을 줘야 되냐, 뭐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배당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경우에 어떤 게 좋은지를 보는데, 결론은 뭐 최적의 배당 정책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1번,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지급하는데 주주 가치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2번, 주주 가치는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거는 배당을 현금으로 주나 배당을 안 주나 무관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벌써 무관련하면 기억나시죠? MM.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MM이에요. 1961. 이거는 1961년도에. 세 번째는 배당을 주면 주주 가치가 증가할 거다. 이런 세 가지 이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각각의 어떤 케이스, 이거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배당 주면 주주 가치가 오른다. 친배당 정책이라고 해요. 친배당. 배당을 친하게. 2번은요, 무관련 이론이라고 해요. 3번은 반배당이라고 해요. 배당하면 오히려 주주가 떨어진다.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친배당, 무관련, 반배당 각각에 대한 이론하고 그 내용들을 매칭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외울 게. 그래서 간단한, 근데 한번 외우시면 심플해요. 자, 첫 번째, 이제 배당의 이론에 대해서 물꼬를 트신 분이 모디글리아니하고 밀러예요. 이분이 1961 기억나시죠? MM1958부터 시작했어요. 1958이고 그 다음에 MM1963이에요. 요 사이에 시간이 비었잖아요. 뭐 했냐? 배당 연구를 하신 거예요. MM1961에 배당 연구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뭘 가정했냐?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MM1958이랑 똑같은 가정을 한 거예요. 완전 자본 시장이고 거래 비용, 정부의 비대칭, 세금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하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의 부는 동일하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배당락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배당락 뭐냐면 이런 놈이에요. 현재 여기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배당 하루 전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000원이에요. 근데 배당이라는 건요, 무조건 들고 있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배당 줄게 라고 공표를 한 시점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아요. 요날 배당을 선언한다. 즉, 그러니까 T는 0인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이 뭐는 T는 하루가 됐어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요 시점의 주가에는, 이 시점에 T는 일기 시점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할지라도. 이게 10,000원이고 여기도 10,000원이에요. 근데 요때 배당을 얼마 했냐? 우리 한 주당 1,000원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음날 주가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9,000원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아니 10,000원이라는 거는 우리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요 1,000원이라는 배당을 주는 권리를 여기다 벌써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지나니까 이 T는 연기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한 주당 1,000원을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아무리 사봤자 이 1,000원은 못 가져요. 그러니까 벌써 요 10,000원에는 요 배당이라는 알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배당이라는 알을 빼자. 그러니까 9,000원에 우리가 거래하자. 그래서 뭐예요? 이걸 배당락이라는 게
락이라는 게요, 떨어질 락자예요. 저 즐거울 락자가 아니라 떨어질 락. 그러니까 즉 배당을 주려는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걸 이제 반영한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럼 주주 입장에서 회사에 투자하면 크게 두 가지의 수입 원천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그렇죠? 두 번째는 배당 수입이에요. 우리가 시세 차익을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또 자본 이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용어들이 뭐 시세 차익, 자본 이득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구분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상태에서 볼게요. A 기업이 있는데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매년 1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한대요. 지금 A 기업은 현재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A 기업의 자본 비용이 10%예요. 그럼 A 기업은 매년 1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니까 A 기업의 사업 가치는 얼마예요? 10억 원에다가 10%니까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금도 100억 있어요. 그러니까 A 기업의 가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에다가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 합이니까 200억짜리가 된 거죠. 근데 이 A 기업은 현재 100만 주가 발행 주수가 있대요. 그러면 200억짜리 가치에다가 100만 주로 하니까 A 기업은 현재 2만 원짜리 회사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기업의 이사회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렇죠? 야, 우리 100억 있잖아.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100억을 싹 다 주주한테 지급하자. 그럼 얼마예요? 그죠? 근데 100억을 싹 다가 아니죠. 한 주당 5천 원. 그럼 얼마? 50억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어떻게 돼요? 50억을 배당 줬으니까 얘가 없어지겠죠? 대신 사업 가치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200억에서 150억으로 떨어져요. 주가는 얼마가 됐어요? 이 100만 주니까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한 주당 15,000원이에요. 야, 그럼 주주가 손해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주주는 뭐 받았죠? 한 주당 5,000원 배당이에요. 주주는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주주는 배당을 이렇게 주나 배당을 안 주나 2만 원이라는 가치에서 변동이 없죠. 이게 다예요. MM 배당으로. 그러니까 법인세가 없으면, 세금이 없으면 이 배당을 주나 배당을 안 주나 주주의 부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설명이 한 주당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주는 대신 주가는 5,000원 감소하지만 주주가 수령하는 게 한 주당 5,000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나의 부가 변하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MM의 이론의 의의는 이거예요. 거래 비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시장에서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높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MM1958도 증명이 부채를 쓰나 모든 게 동일한 상태에서 부채를 쓰지 않으나 두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무차익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이 배당 역시도 무차익이에요. 그래서 MMA 1958에서 예상한 무차익은 홈메이드 레버리지라고 해요. 즉 개인 투자자가 직접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떤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과의 위험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비교하는 거고,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배당을 주는 형태를 복제해서 만든다. 그거를 홈메이드 배당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용어. 이게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잘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전에 보시면 모든 예제는 동일한데, 그쵸? 앞에서 본 예제를 그대로 하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10% 세율이에요. 지금 뭐냐면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받은 돈에다가 1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5,000원씩 배당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주당. 그럼 어떻게 돼요? 주주 가치는, 그쵸? 아까 주가가 15,000원 된다고 했어요. 맞죠? 배당을 주고 나서. 근데 나한테 5,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5,000원이 주주한테 와야 되는데 얼마가 와요? 중간에 10%니까 500원이 세금 나가고 주주한테는 4,500원 가죠? 내 분 어떻게 돼요? 4,500원, 15,000원, 19,500원 떨어지죠? 아하, 그런 거죠. 세금이 있으면, 그쵸? 주주의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소득세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배당을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주 가치에 더 중요하다. 배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현실은 개인들이 배당을 받으면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종합소득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잖아요. 배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기업들은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만을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좋은 점이 있어서 배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이제 배당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그렇죠? 야, 얘가 조금 좀 뭐 잘하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뭐 배당만 한다고 항상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물론 배당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주 가치에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다. 예외가 많죠. 이게 워낙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때는 이렇고 저 때는 이렇고,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요게 사실은 그거예요. 배당소득세하고 자본이득세, 세금이 존재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봐요. 자본이득세는 뭐냐면요, 내가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얻는 거예요.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줘도 소득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세율이 똑같다, 뭐예요? 그죠? 1,000원, 내가 주식을 배당을 안 받으면, 1,000원만큼 배당을 안 받으면 주가는 1,000원만큼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요 차이가 1,000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낼 거고, 대신 내가 배당을 받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겠죠? 대신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요 둘이 같을 때는 주주가치는 배당하고 무관련하겠죠. 만약에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보다 높아요. 여기서 계산할 때 여러분들요, 주주한테 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주주한테 오는 거 어떻게 크냐, 배달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세금이 있으면. 자, 보시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요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율이 10%고 자본이득세율이 5%예요. 배당을 원래 1,000원 지급해야 되는데 1,000원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1,000원 오르지만 그 1,000원에다가, 그죠? 95%만 낼 거잖아요. 950원. 50원은 중간에 센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배당을 지급하면은 1,000원 나한테 오지만 얼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세율이 10%니까 90원, 900원만 나한테 오고 100원이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배당 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보다 클 때는 이런 경우에는 배당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 반대인 경우는 배당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무관련하다. 세금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소득세하고 자본이득세율이 동일할 때는 무관련, 그죠? 배당을 주나 안 주나 주주가치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금이 있으면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보다 높으면 배당 안 주는 게 더 유리하다, 주주가치에는. 반대인 경우는 배당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타 배당 이론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배당의 고객 효과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두 종류의 부자라는 게 이제 자산 부자가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득은요, 누진세예요. 누진세라는 게 이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소득세는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높은 세금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근데 현실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배당으로 지급을 하면요, 요 세금에, 그죠, 합산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기왕 배당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내요. 대신 요 배당은 세금을 내고 텍스를 내고, 자본이득은 세금을 안 걷는 나라들이 많아요. 세금을 안 내요. 이런 경우에 요 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의 누진세율이 예를 들어서 40%라고 해볼게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5% 해볼게요. 그죠?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자본이득이 세금 낸다고 해볼게요. 내는데 조금 낮게, 예를 들어 10% 낸다고 해볼게요. 10%. 그럼 이 사람은요,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이 40%의 세율로
종합과세돼요. 근데 배당을 안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팔게 되면 그 차이만큼, 그쵸? 10%로 그냥 끝나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할까요?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을 선호할까요? 그쵸? 얘는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당을 안 주는 기업에 투자할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할게요. 저소득층은 누진세를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요. 왜냐면 소득이 낮으니까. 만약 이 사람들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배당은요. 세금이,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얘네들은 세율이 10%라고 해볼게요. 좀 그러네. 왜냐면, 그리고 요때,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자본이득에 대해서 10%라고 했는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쵸? 얘는 그쵸? 뭐 똑같이 좀 그러네. 숫자를 좀 바꿀게요. 죄송하고. 요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 사람들의 소득세율이 5%라고 할게요. 그럼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그쵸? 요 자체가, 배당은 이제 받으면 이 사람들 원천징수세잖아요. 원천징수세니까 배당은 누진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로 세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본이득세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10%, 그쵸? 10%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어때요? 배당을 안 주면 내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팔게 되면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세율보다 더 높은, 그래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은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효과는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자본이득세율, 소득세율, 누진세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낮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의 그 CFO 혹은 회사의 경영진도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는 원래 배당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일 거야.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은요, 낮은 배당보다는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거죠. 자본이득세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소득층들이 우리 회사에 더 많이 탈 거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경영진들은 배당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겠죠. 왜냐면 이미 우리 주주들은 배당을 낮게 주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준다면, 야, 우리 회사 많이 주는 건 분명히 저소득층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배당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설사 바꾼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고 팔고 가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배당의 고도 효과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1번, 2번. 제가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자본이득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지급하고 적게 지급한 만큼 주가가 더 오른다. 그래서 배당을 적게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개인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 쉽게 말하면은 저소득층이죠. 이런 사람은 소득이 낮은 개인의 소득세 구간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은 오히려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첫 번째 줄이죠.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은 개인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가 주로 주주가 있으며, 그죠? 반대로 배당을 적게 지급하는 기업은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배당 성향을 변경하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을 고려해서 자신의 부를 국대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주주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 정책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 설사 바꾸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주주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에는, 기업의 어떤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리비용. 우리가 자본구조에서 대리비용은, 물론 대리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주주가 항상 중간에 있고 채권자가 있고 경영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본구조에서 대리비용은요, 주로 주주하고 채권자 관계를 많이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배당에서 대리비용은요, 주로 경영자하고 주주 관계를 봐요. 왜냐면 배당을 안 준다라는 거는 반대로 회사에 돈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회사에 돈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그 돈을 쓰고 싶겠죠. 이 경영자가. 그러니까 배당을 너무 안 주면 회사에 쓸 돈이 많아지니까 주주하고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이 높아져요. 그렇죠? 반대로 배당을 너무 많이 주면 주주하고 경영자의 대리 비용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 사이에도 생길 수 있죠. 왜냐면 배당을 안 준다 하면은 회사에 현금이 많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현금이 많으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좀 잘 갚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리 비용이 좀 떨어져요. 주주하고 채권자는. 대신 주주하고 경영자는 대리 비용이 좀 오를 거예요. 반면에 회사에 배당을 많이 해서 현금이 없어요. 그럼 주주하고 경영자 사이에는 대리인 비용이 떨어지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너네 너무 나한테 갚을 돈이 적은 거 아니야? 그러면 대리인 비용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되냐? 두 개의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최적 배당 정책이 존재하겠네. 딱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확실한 수익, 손안의 새라는 건 이런 거죠. 나의 부, 주주의 부라고 할게요. 주주의 부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주식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배당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은 내가 이미 받은 뭐예요? 현금이죠. 얘는 확실해요. 주식이라는 거, 주가라는 거는요. 지가 막 이렇게 변수예요. 얘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이건 1번 사람, 2번 사람은 똑같은 주주인데 얘는 배당을 안 받아. 주주만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부가 주식시장에 따라 가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불확실성이 커져요. 근데 배당을 일부라도 받는 사람은 그 불확실성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즉 확실한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팔아야 내 돈이지 들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손안에 새라는 게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게 조금 더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러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실질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안 그런데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나시면 돼요. 그다음에 ROE하고 주주 자본 비용 볼게요. 보시면 얘는 이제 왜 나왔냐? 기업은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이 ROE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주주의 투자 수익률. 모든 게 이제 변화 없을 때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 20%예요. 근데 주주의 자본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 비용이 10%예요. 뭐예요? 이럴 때 배당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10%인데 지금 투자 기회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20%씩 투자를 벌어요. 그럼 번 돈을 가지고 배당해 보다는 야 번 돈으로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주 입장에서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의 수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수명주기가 처음에 기업이 도입, 창업이라죠.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성숙, 쇠퇴기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요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요. 수익률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높으니까 주주 입장에서 그냥 너네는 배당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요. 그렇죠?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얘 둘이 비슷비슷해요. 아니면은 그렇죠? 쇠퇴기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자본 비용이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이런 데 오히려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단순하게 많이 하냐 적게 하냐보다 배당을 했을 때 기회비용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기업의 ROE하고 주주자본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ROE가 주주자본비용보다 커요. 이럴 때는요. 배당을 안 하는 게 주주한테 유리해요. 그렇죠? ROE하고 주주자본비용이 있으면요. 주주자본비용이 커요. 이때는 오히려 배당을 증가시키는 게 주주한테 유리해요. 둘이 같으면 뭐 하나만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에 또 신호효과라는 게 있어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당을 줄지 말지를 할 때 그렇죠? 이런 거죠. 배당이 좀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도 하잖아요. 미국은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래요. 우리나라 국민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자산의 한 80에서 90%가 뭘로 되는 줄 아세요?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근데 미국 국민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요, 보통 한 4, 50%가 금융자산으로 돼 있어요. 금융자산. 뭐냐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이 금융자산을 보유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금처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비가. 월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정도 기업들은 대체로 배당을 좀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 이 주주들한테는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생활비인데 갑자기 생활비가 느는 건 좋아. 근데 갑자기 막 반토막이 되거나 줄면요, 힘들죠. 그렇죠. 월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예상이 안 되면 막 늘었다 줄었다 막 헷갈리면 이 배당을 가지고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은퇴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작은 계획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회사는요, 그런 사람들을 감안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배당 정책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돈을 많이 벌어도 갑자기 올해 특별히 배당을 많이 늘리지 않아요. 반대로 올해 돈을 좀 적게 벌어도 특별히 배당을 줄이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배당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안정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이 배당 같은 게 마치 이자 비용 같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처럼 배당 역시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니까요. 배당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회사 안에 있는 경영자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배당을 줄 정도로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신호죠. 반대로 배당을 감소시킨다는 건, 주주님들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과거처럼 높은 배당금을 계속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업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의 신호효과는, 배당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곧 자본시장에 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 주가가 더, 주주의 부에 더 긍정적인 거고, 배당을 줄이면 주주의 부에 부정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 혹은 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한다. 뭐냐면 회사에 100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만 경영해야지 해서 요 100억 원을 전부 다 100% 배당했어요. 그럼 회사에 남은 돈이 없죠. 야, 우리 이번에 투자해야 되는데 얼마 들은데요? 한 30억 들어. 30억만큼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볼게요. 혹은 30억만큼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볼게요. 주식을 그냥 쉽게 발행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주식을 발행하면 30억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면 실제 회사에 돈 들어온 건요, 우리나라는 한 28억 정도가 들어오고 미국은 얼마냐, 그쵸? 우리나라는 28억보다는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한 29억이 들어오고요, 미국은 한 27억 정도가 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발행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주식을 발행하는데 누가 공짜로 해주나? 그쵸? 공모, 뭐 이런 사모, 여러 가지 하지만 누군가가 힘을 써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은 공짜로 해주나요? 돈 들죠? 이거를 우리가 자금 조달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도 발생해요. 이걸 이제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30억 원의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비용까지 감안하면 31억만큼 돈을 내가 조달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건 31억 조달했는데 30억 들어오면 중간에 센 거잖아요.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 중간중간에 돈 필요할 때마다 계속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때마다 요 거래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거래 비용으로 인해서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배당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뭐 주주의 부에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 다양한 배당 정책인데 뭐 시간 좀 있더라도 좀 해보죠. 그 외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은 보통 이제 시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죠. 회사가 봤을 때 요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현실하고 우리가 이론이 좀 달라요. 이걸 좀 구분할게요. 이론은 우리가 완전 자본시장을 이제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산다라는 건요, 이런 거잖아요. 이론에서는
회사의 요 에코티, 요 주식이 있는데, 그죠? 예, 자본 총액이죠. 여기다가 이제 자본 총액이 있어요. 자사주를 산다는 건요, 회사의 자기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본 총액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억짜리가 있었는데 자사주를 사가지고 200억이 됐어요. 회사가 10주가 있었는데 2주 산 거죠. 그러면은 800억짜리잖아요. 근데 10주에서 2주 샀으니까 시장에 8주만 있어요. 주가는 10주, 그죠? 10주 있을 때 1,000억이었어요. 한 주당 쉽게 보면, 그죠? 얼마냐? 10주 있을 때 1,000억이면 한 주당 100억이었고, 그죠? 근데 자사주를 2주 사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주식에서 800억 줄었어요. 그렇지만 주식수도 10주에서 8주로 2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는 똑같이 100억이에요. 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시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죠. 왜? 저렴하게 매입 못해요. 누가 팔아? 저렴하게 매입한다는 건 10,000원짜리 주식을 누가 나한테 9,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는데 왜 9,000원에 팔아요? 근데 10,000원에 거래되는데 내가 11,000원에 산다고 해봐요. 자사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이것도 문제예요. 매입이거든요. 왜 누구 거를 비싸게 사줄 건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시가밖에 못해요. 그런 경우에 이론적이라면, 그쵸?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주주의 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현실은 뭐냐? 현실도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알파예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현실에서는요, 그쵸? 기업에 있는 내부자, 경영자는 회사의 내부 정보가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야, 외부에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식을 매입하죠?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나 자사주 매입할게 라는 얘기는, 야, 우리 회사 이것저것 봤을 때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사주 매입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호를 자본시장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평가 됐나 보다 라는 관점. 그렇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주가에는 변함이 없다. 네, 주가에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주주의 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은 현금 배당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조금 자, 얘는 옆에다 좀 써볼게요. 주식 배당.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재무제표성의 자본 쪽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또 자본금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네 번째 그냥 기타 할게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배당의 재원은 뭐예요? 이익이 있어야지 현금 배당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주면 돈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안 주고 자본금,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나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계정 까먹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근데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주식 수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부가 변동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 배당이에요. 자, 대신 이제 주식 배당은요, 좀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이라는 게 이제 시간의 흐름까지 감안한다면, 회사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 한 주당 배당금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식수가 는다는 거는 미래에 지급해야 될 한 주당 배당금은 똑같더라 할지라도 주식수는 늘었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해야 될 배당금 총액은 늘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서 주식 배당은 지금 당장은 배당을 안 하고 회사의 돈을 자본화시켜서 연구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미래에는 어떤 배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그럼 배당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회사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 주식 배당을 또 할 때는요, 야, 오죽하면 돈이 없으면 가짜 배당을 하냐? 회사가 너무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잘 몰라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주식 분할은요, 주식은 이제 줄이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거에는 얼마였냐면요, 한 250만 원 이상 됐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액면이 5천 원이었는데요, 이걸 지금 액면 100원으로 쪼갰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잖아요. 한 10년 전?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뭐 어린 시절에 대학생 때는요,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려면 기본 수량이 10주예요. 삼성전자가 250만 원이면요, 삼성전자 최소 금액이 2,5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사람들 중에 2,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비싸면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100원으로, 즉 한 개가 50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 분할이에요. 주식 분할한다고 주가가 바뀌냐? 이론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것도요. 주식수만 늘어난 거지. 그치만 현실을 고려한다면 너무 주식이 유통이 안 되면, 그렇죠? 주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해서 주식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2,500만 원 있어야지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는데, 야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10분의 1이니까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라는 게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이제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식 분할이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300만 원인데 이게 600만 원 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어떤 회사 주가가 100원이에요. 얘가 200원 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되는 게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매치 이런 거죠. 껌값이 500원에서 550원 올랐어요. 뭐 오르나 마나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 수강료가, 그죠? 30만 원 하다가 33만 원 올랐어요. 와, 씨,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랜저가 5천만 원 하다가 5,500만 원 올랐어요. 야, 씨,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비율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시험 목적으로는요, 전제 조건이 그냥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내 단서 조항을 내고 문제가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론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을 병합하는 건요, 말 그대로 하나에 100원짜리 주식인데 남들이 보니까 100원은 뭐예요? 동전으로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비하하는 말이 동전 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전 주식 하니까 왠지 회사가 되게 망할 것 같고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야, 우리도 조금 남들 보기에 좀 좋게 만들어보자 해서 주식을,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액면이 우리가 50개를 하나로 맞추자. 5,000원이잖아요. 좀 비싸 보이니까 회사가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을 병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고요. 이제 주로 시험은요, 시험에 자사주 매입하고요, 현금 배당을 이제 물어봐요. 특히나 이제 어떤 걸 보냐면, 만약에 퍼를 물어봐요. 퍼라는 게 이거잖아요. P0하고 EPS예요. 만약에 자사주 매입하면 퍼가 어떻게 되냐? 자, 자사주 매입하면 주식 수는 어떻게 되죠? 줄어요. 근데 EPS는 어떻게 되나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은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면 한 주당 순이익은 증가해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이론적으로 주가 안 변한다고 했죠.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니까 자사주 매입하면 퍼가 떨어지겠죠. 요게 이제 자주 나와요. 현금 배당이랑. 만약에 현금 배당하면 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배당한다고 EPS가 움직이나요? 주식수가 안 변했죠. 당기순이익 안 변했어요. EPS는 가만히 있어요. 현금 배당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면 퍼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당구에서 3쿠션 쳐가지고 물어보는 형태로 이 시험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관련된 훈련은요, 여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요것들 뭐 다 회계사 문제이긴 하지만 좀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렇죠? 웬만한 시험에는 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